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독립운동가들의 묘역 성역화와 예우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서울에서는 효창공원, 그다음에 망우리 공원, 그다음에 수유리 일대에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분들이 산재해 계신데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국립묘역을 조성했다면 한 군데 잘 모셔졌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묘역 성역화 논의가 활발한 건 그동안의 묘역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는 반증. 보훈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45년이 해방이 되고 그때 바로 독립운동가들의 예우가 시작됐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 보훈 정책의 가장 영순위가 바로 독립투쟁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5년에 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가 1962년이 가서야 처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17년 동안 방치를 해놓은 거죠. 독립운동가 묘역 현황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는 김구 선생과 3.24 묘역, 안중근 의사의 가묘와 임정요인 묘역이 조성된 효창공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원래 효창공원은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와 의빈성 씨를 안장하며 효창묘로 조성됐던 곳이지만 일제는 전몰 위령탑을 세우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해방이 되면서 백범 김구 선생에 의해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해외에 묻혀 있는 독립운동가분들을 모셔와서 국내 가장 좋은 곳에 묘소를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이동영을 비롯한 차이석, 그다음에 삼의사, 백정기, 이봉창, 윤봉길 이런 분들의 묘역을 효창공원에 조성했죠. 효창공원에 가까워지면 묘역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효창공원 앞을 가린 축구 경기장과 그 위로 높이 솟은 조명탑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국민의 신망 등에서 김구를 뛰어넘지 못했던 이승만은 김구 선생의 묘역 관리에서 그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와서 효창공원에 그 많은 분들이 백범 김구는 알지만 백범 김구,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안중근은 알지만 그분들의 묘역이 여기 있는지는 대부분 모르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오는 분들이 참배객들이 처음 와봤다라는 거죠. 그만큼 효창공원의 기억이 많이 없어졌고 독재 정권이 하려고 했던 성과는 냈다고 봐야죠. 효창공원을 둘러보면 또 다른 의문점이 생깁니다. 독립운동가 묘역이라 하기에 효창공원은 근린공원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효창공원을 성역화하려던 논의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효창공원의 성역화 사업을 실시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성역화 사업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반대죠. 주민들의 반대. 주민들이 성역화에서 동의만 해준다면은 망우리에서부터 수유리에서도 모두 다 일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원 묘지가 공동 묘지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독립운동가 묘역. 효창공원의 현실은 안타까운 마음만 들게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다른 묘역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둘레길 2코스 순례길을 오르다 보면 곳곳에서 독립운동가 묘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광복군 합동묘역의 무후선열 17인은 꽃다운 나이에 후손조차 남기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의 위인들. 하지만 이들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뜻있는 분들과 시민단체들이 합동 차례를 지내거나 찾고 있을 뿐입니다. 수유리 같은 경우에 강북구인데 강북구청장이 현재는 대단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구청장이 어떻게 바뀌면은 또 그런 구청장의 성향에 따라서 또 예산이 또 감소되기도 하고 하면서 묘역 관리가 또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는 지자체가 하되 국가가 항상적인 예산, 든든한 예산을 계속 서포트해 줌으로써 관리가 꾸준히 되도록.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역사공원. 과거 공동묘지로 활용되던 이곳에는 유관순, 한용운, 오세창, 방정환 같은 독립운동가와 예술가, 문인제사 46분과 한때는 안창호, 송진우, 나온규, 김영랑 선생의 유해도 이곳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공동묘지가 현재 역사공원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도 이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공동묘지에서 이곳으로 옮겨지던 과정에 합장된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묘지는 안내문조차 희미한 산길 아래 쓸쓸한 모습으로 자리해 있습니다. 그녀의 희생을 기리기에 앞서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강한 의문만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망우 역사공원이 휴식 공간이긴 하되 바로 그곳이 독립운동가들의 묘소가 상당히 있다. 다수 독립운동가 묘소가 같이 어우러져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망우 역사문화공원 내에는 또 장덕수와 같은 친일파의 묘역도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내고 독립운동가 묘역은 독립운동가 묘역대로 성역을 하고 제대로 된 안내문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그 주변을 잘 꾸미는 방법. 그 다음에 친일파의 묘역은 친일파의 행적, 친일의 행적을 객관적인 친일의 행적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움으로써 정말 문화가 살아 숨쉬고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국내에서 활동했던 분들보다 해외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들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생을 마감한 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어버렸지만 우리는 그들의 행적, 사후의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찾게 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신안촌. 신안촌은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근거지로 도시 개발에 의해 당시의 관련 시설들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날의 흔적들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안촌은 이제 1911년에 형성이 됐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한말, 1911년 이전에 이제 한말에도 독립운동을 신안촌 이전에 이제 구계청이라고 해서 거기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죠. 그러니까 의병 활동이라든가 뭐 애국계모 운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안중근 그 의사 의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뭐랄까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됐어요. 신안촌의 대표적 독립운동 기구였던 번업회의 회장은 러시아의 정치, 사회, 경제 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졌던 최재형 선생입니다. 현재 우스리스크에는 최재형 선생의 고택이 남아
그의 공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양부모 밑에서 자란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내에서 불행하고 차별받는 한국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었고, 때문에 따뜻한 난로라는 뜻의 최페치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일본군에게는 반드시 잡아야 했던 요주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러시아 한인 사회에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국적을 가진 지도자로서 그 당시 한인들의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 한인 사회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독립운동에도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기여했던 분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요주인물로 말하면 그 지목을 받아가지고 1920년 4월 참변 때 이제 체포돼서 비참하게 이제 학살된 그런 분이죠. 지속적 독립운동의 전개와 일본군의 끈질긴 추적으로 최재형 선생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피할 수 있던 상황에도 최재형 선생은 일본군에 체포되어 비극의 순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근거지는 이제 연추, 두만강하고 가까운 그 연추 지역이거든요. 또 블라디보스톡이 다 이 저희 최재형 선생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건물도 많았고 사업을 했던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런 본고를 근거지를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랄까 재산도 낭비 좀 소진이 되고 결국은 이분이 이제 도피할 수 있었던 그 기회는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집에서 일본 헌병대가 체포하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런 걸 이제 피하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는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자기가 도피를 하게 되면 가족들, 부인을 비롯해서 그 자녀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일본군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최재형 선생은. 최재형 선생을 체포하던 당시 상당수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함께 체포되고 학살되었습니다. 연해주 각지를 기습해 일으킨 4월 참변이었죠. 하지만 최재형 선생을 포함한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시신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스리스크 감옥 뒤 언덕을 처형 장소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이인섭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제 후손들이 남겨진 기록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그 우스리스크 감옥, 그 이제 감옥이라는 게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우스리스크 감옥이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소위 이제 왕바산이라고 당시 이제 중국식 발음인데 왕바산이라고 하는 야산에서 이 네 분을 이제 처형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이제 땅에 묻고서 후손들이 이제 시체를 찾을 수 없도록 이제 묻었다는 거죠, 평평하게. 그래서 현재 지명으로 이제 뭐 소베트스카야 울리자라고 돼 있는데 여전히 최재형 선생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외롭게 꽂힌 십자가만이 당시 처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사에 굵직한 업적을 남긴 분들 중에는 사상이나 이념을 이유로 저평가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논쟁이 안 되고 있지만 그 논쟁을 만들려고 하는 측은 정치권에서만 논쟁이 되고 있어요. 학계에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특히 이제 30년대 넘어가면은 특히 30년대 말 40년대가 되면 한국 사회에서 독립운동은 거의 사회주의가 주도하게 되거든요. 완전히 주도권이 사회주의가 됩니다. 그것을 뭐 지금의 관점으로 지금의 사회주의 국가의 뭐 중국이라든지 지금의 뭐 자칭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관점으로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말하면 우리가 그 독립운동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이념과 그 사상을 떠나서 독립을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폭넓게 다양하게 됐던 그 독립운동의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인식이 한국 사회가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분단 이후 사상이나 이념의 이유로 외면당하거나 배척된 독립운동가들. 그중 이동희 선생은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인물로
일본 군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동희 선생은 뭐 이제 1910년대, 20년대에 말하자면은 그 러시아 지역 또 북간도 지역, 만주 지역에 아주 존경을 많이 받던 분이죠. 그리고 운동을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넘버 원, 제1호의 이제 최고의 가장 그 두려워했던 인물이죠. 이동희 선생은 1919년 11월 대한민국 통합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활동하다 이후 사회주의 운동에 관여하며 무장투쟁을 이어갑니다. 1935년에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 신안촌에서 이제 사망을 해요. 국제혁명가 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 이제 기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수청이라고 하는 그 지방 이제 산악지대죠. 그 지역을 이제 방문하고 겨울에 1월 달에 이제 방문하고 이제 오다가 눈보라를 만져가지고 국제단체의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혹한 추위와 험한 산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동희 선생은 끝내 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동희 선생의 묘역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동희 선생이 묻혔던 공동묘지가 개발되면서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후다라이리츠가 두 번째 그 강이란 그 지역인데 지금 당시에는 뭐 대청자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이제 묻혔는데 지금 뭐 그 묘지터로 우리 찾을 수가 없죠.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양국의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항일운동의 요람을 언급하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방문 당시 언급됐던 이인섭 선생의 아들 이 아나톨리 씨를 만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И с нас спрашивал все время, чтобы мы, как говорили, чтобы были людьми. Все, чтобы учились как следует, друг за другом смотрели. Он вот такой был. И еще он был очень грамотный. Он знал 3 языка: японский, кита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и плюс русский. Вот. Из-за этого он там в Корее вот это кончал школу, какое-то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закончил. И вот там, а после этого он воевал. Вот примерно так. 이인섭 선생은 의병부대에서 활동하다 연해주로 이주해 권업신문 발간에 참여합니다. 학교 설립과 교육활동 등을 했던 이인섭 선생은 이후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하지만 1937년 스탈린의 한인 지도자 대탄압을 전후로 체포당한 후 이인섭 선생의 가족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Сначала, значит, его арестовали в 1936 году. Он был в звании полковника, если я не ошибаюсь. И вот его, значит, арестовали и отправили в Кызылорду,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후 이인섭 선생은 어려워진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행상을 하기도 했고 1957년 이후에는 한글신문의 통신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탈린 탄압 때 살아남았다는 부채의식으로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수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인섭 선생 경우도 그 전에 전혀 알려지던 분이 아니에요. 일본 학자들이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이고 그분이 엄청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스탈린 때 잡혔다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이 스탈린 대탄압에 이제 처형될 뻔했던 분이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래서 살아남은 자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말하면 스탈린 대탄압의 어떤 그 처형이라고 할까 탄압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로서의 소위 책무감, 부채의식을 느껴가지고 그나마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고 스스로 자기 모든 연금을 거기에 써가지고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회고록이라든가 증언도 모으고 기록도 모으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엄청 자기 축적을 했죠. 후세대를 위해서. 이인섭 선생은 조국을 떠나 있음에 늘 아파했고 누구보다 분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인섭 선생을 옆에서 지켜봤던 스베틀라냐 슬로보치코바 씨는 아버지의 조국을 향한 그리움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Ну да,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наверное, тоска по родине. Конечно, всю жизнь тоска по родине. И он всю свою же сознательную, вот сколько я себя помню, он получал с Кореи газеты, с Китая газеты. Он старался быть в курсе событий,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Корее. Я думаю, что для отца целая Корея вся была родиной. Он не делил. Он не делил. 일생 동안 조국을 그리워했던 이인섭 선생이지만 그의 묘소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에 자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의 묘소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조국을 그리워하던 그의 유해는 여전히 이곳 우즈베키스탄 하늘 아래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시 언급했던 또 한 사람, 한 블라디슬라브 씨 역시 스탈린 대탄압으로 희생된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Я хан Владислав Викторович, редактор сайта Корисарам, потомок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хан Сонголя и хан Чанголя. То, что они были борцами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Хан Чанголь был командиром корейского партизанского отряда. Хан Сонголь, его второй младший брат, помогал ему в подпольной работе. И третий брат Александр, совсем юношей, 18-летним пацаном, он убежал из дома воевать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братьями. Вот так. 한창걸은 빨치산 부대를 망라한 고려혁명군 정청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한상걸, 한 알렉산드르 역시 형을 도와 빨치산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빨치산의 도시라고 불리던 수청, 파르티잔스크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 간도 참변과 4월 참변 이후로도 일본군의 만행이 계속되자 한창걸 형제는 김경천 장군과 함께 일본군과 나적단을 섬멸하며 연해주 일대의 조선인들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적은 알려지지 않았고 묘소 역시 후손조차 알 수 없는 곳에 묻히게 됩니다. Значит, хан Чанголь в Хабаровске, хан Сонголь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хан Александр в Уссурийске. В этих трех городах их расстреляли. Больше никаких данных нет.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영화 봉오동 전투로 잘 알려진 홍범도 장군, 그의 외손녀 김알라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Я узнала, вот, детство я слышала про Хумбомда, знаете, наш дедушка, это гениальный. Но я осознала, 8 лет мне было, я помню хорошо, 8 лет он воевал против японцев, Кореи, по всей японцев. 김알라 여사는 홍범도 장군의 임종 당시 품 안에 있던 14개월의 외손녀로 그의 유일한 후손입니다. 하지만 김알라 여사는 그의 혈육으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레닌을 만나던 당시 차고 있던 권총과 오래된 사진만이 유품의 전부.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Ленин вызвал в Москву Хомбомда, дедушку. И он поехал в Москву. Ну, и Ленин говорит, ты ты же гражданин, ты военный человек, вот это Кореи. Ты столько сделал для нас.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свободил японцев, говорит, что ты хочешь? Но он сказал, говорит, мне ничего не надо, говорит, мне дайте вооружать этих военных, вооружаться и освободить Корею от японцев. Мне ничего не надо, говорит, мне ничего не надо. Ну, когда его привезли в Москву, его все сняли, он же, видите, по Терзанскому сняли, одели буденовку, все вот так. Его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ли. Он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лся с Лениным, вот эта фотография исчезла. Консул был у меня, Владивостока, с Южной Кореи консул был. И, говорит, приезжал года 2-3 тому назад какой-то, говорит, внучка Хомбомдов. И приезжали. Но мы, говорит, ее не приняли. 외할아버지의 흔적은 유품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홍범도 장군을 극진히 여기던 부모님의 모습이 또렷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За ним ухаживал мой отец. Вот это заслуга моего отца, что дед, деда, он сильно любил деда, и дед моего отца сильно любил. Мой отец был коммунистом,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лхозом был и жил. В 1943 году, когда умер мой дед, мой отец, конечно, был в Паморке. И он все хоронили же, не только мой отец, там это все похоронили и все. А за могилы до 1948 года, за могилы моего деда, говорит, ухаживал, это моя мама сказала, и моя бабушка, что ухаживал мой отец. 현재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영면해 있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도착한 홍범도 장군은 1943년 75세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머나먼 이국 땅, 생을 달리하고도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의 유해와 흔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그곳에는 안타까운 사연과 애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